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 1차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면서 1차인 그런 식이었죠. 이렇게 생긴 식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식이 두 개 있으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무수히 많은 해가 있을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여러 개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식에서도 해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이 식도 만족하고 밑에 식도 만족하는, 그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이 연립 방정식의 해였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조금 빠르게 찾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일단 대입법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입법이 무엇이냐면은 한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일단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두 식 중에 한 식을 정리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x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던가 혹은 y는 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x는 으로 정리하면 이 우변이 y에 대한 식이 될 거고요. y는 으로 정리하면 우변이 x에 대한 식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정리된 것을 x 대신에 어떤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됐다면 다른 식의 x 자리에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혹은 y는 이렇게 정리했다면 다른 식의 y 자리에 이 정리한 식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은 x나 y 중에 한 문자가 사라지는데요. 그래서 남은 것이 x만 남거나 y만 남거나 그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x에 관한 1차식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고요. 혹은 y에 대한 1차식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를 구해서 이 구한 해를 가지고 나머지 문자도 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두 식 중에 하나를 x는 또는 y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위의 식을 정리해 볼게요. 위의 식은 간단하니까 x는으로 정리해 보면 x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2-y다 이런 식으로 y를 이항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x는으로 정리했으니까 x 대신에 2-y를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 요 x 자리에 2-y를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가 있고 x 자리가 있고 마이너스 y가 있고 는 1 이렇게 있는데 이 괄호 자리에, 즉 x 자리죠, 그죠? x 자리에는 2-y를 대입할 수 있다. 위에서 정리한 식을 넣는 거고요. 이렇게 넣고 나면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4-2y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정리되죠. 그런 다음에 이만큼 계산하면 마이너스 3y가 되고 는 얘를 이항하면 1-4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양변 나누면 y는 1이다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고, 나머지 x는 어떻게 찾냐? 이 y는 1을 두 식 중에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는데요. 여기 정리된 여기 넣는 게 간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한 다음에 2-y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 2 빼기 1 해서 x는 1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x는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x는 1, y는 1 얘를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넣어보면은 둘 다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1, y는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감법이라는 것은 두 식을 더하거나 뺀 다음에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냥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는 해가 구해지는 게 아니고요. x나 y 중에 한 문자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그래서 x나 y 중에 한 문자를 없애면 x에 관한 식이 되거나 y에 관한 식, 즉 한 문자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해를 아까 전에 대입법에서 한 것처럼 한 문자만 남으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이 x와 y 중에 한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두식을 본 다음에 x나 y 중에 어떤 문자를 없앨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x를 없애려고 결정했다고 하면 그 x라는 미지수 있죠. 그 미지수의 개수를 연립 1차 방정식 두식 모두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가 같도록 하면 되는데요.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앤 다음에 해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하고 똑같은 예제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해가 x는 1, y는 1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이것을 대입법 말고 가감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식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x를 없앨지 y를 없앨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 y랑 이 y를, 얘는 플러스 y고 얘는 마이너스 y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y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2, 얘랑 2x 마이너스 y는 1, 이 두식을 위에서 아래를 더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x 하면서 3x 되겠고, 플러스 y 마이너스 y에서 사라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2 더하기 1 해서 3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y가 사라졌고 x만 남은 식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으로 양변 나누면 x는 1이다, 이렇게 구해지죠, 그죠? 그런 다음에 y는 어떻게 찾냐면 이 x는 1을 여기에 두식 중에 아무 때나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넣었다 치면 1 더하기 y는 2 이렇게 되면서 1을 이항해 주면 y는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아까 전에 대입법으로 구해진 해나 지금 구해진 해나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y를 없애기 위해서 그대로 더하니까 y가 사라졌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x를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x와 y 중에 없애기 편한 문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원래 y가 편하죠, 그죠? y는 바로 더하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기 위해서 x를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것이, 자, 여기 위의 식에서는 x의 개수가 현재 1이고 밑의 식에서는 x의 개수가 2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하거나 빼서는 이 x라는 문자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식이 2니까 위의 식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각 항에다가 다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식이 2x 더하기 2y는 4다, 이렇게 2가 곱해진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밑에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2x-y는 1, 이렇게 개수가 같아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아래식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요. 현재는 x가 없어지려면 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x에서 2x를 빼버리면 x라는 항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플러스 2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빼는 거죠. 플러스 2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3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y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에서 1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y는 1이 된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 구해진 1을 두식 중에 아무 곳에나 뭐 이런 곳에 대입해 보면 x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될 거고 x는 1이다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x는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또 똑같이 x는 1, y는 1이라는 해가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입법으로 하시던지 가감법으로 하시던지 둘 중에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잡한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되냐라는 건데요. 자, 먼저 괄호가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라면 전부 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수가 소수일 경우도 있는데 소수라면 뭐 10이나 100이나 1000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정수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개는 우리가 방정식 풀이할 때 늘 하던 방식이고, 자, 이 네 번째 있는 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식 3개가 있는데 A라는 식, B라는 식, C라는 식이 있으면 이렇게 3개가 전부 다 같다, 이렇게 묶여 있는 꼴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있으면 얘들 둘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해결할 수 있죠, 그죠? 혹은 B라는 식과 C라는 식이 이렇게 묶여 있거나, 혹은 A라는 식과 C라는 식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 다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편한 걸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현재 이 x 더하기 y라는 식과 2x 빼기 y라는 식이 같고 또 1도 같다. 즉 3개가 다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x 더하기 y랑 2x 빼기 y랑 같다, 이렇게 한번 쓸 수 있고, 혹은 2x 빼기 y랑 1이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x 더하기 1이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적당히 편한 거를 2개 고르는 겁니다. 2개 고르면 그냥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2개 결정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진 해가 바로 요렇게 3개 묶여져 있는 식의 해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식이 같다라고 돼 있으면 적당히 2개씩 묶어서 내가 편한 것 2개 찾아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인데요.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이다 라는 건데, 자, 보통 연립 방정식 있죠. 보통 연립 1차 방정식은 해가 한 개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제로 풀어본 문제들은 보통 연립 방정식의 해가 다 하나짜리 그런 것들만 푸는데요. 해가 좀 특수한 경우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이런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 2개거나 3개거나 이런 거는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번 해가 1개거나, 이게 우리가 보통 푸는 문제죠. 2번 해가 무수히 많거나, 3번 해가 없다, 이렇게 3가지 상황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거니까 얘는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상황,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은 어떤 건지 살펴본다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풀던 예제를 또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자, 위의 식의 해를 살펴보면 뭐 1,1도 있을 거고, x는 1, y는 1, 그 다음에 뭐 2,0도 있을 거고, 뭐 3,-1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도 1,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1도 있을 거고, 뭐 무수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위의 식에서 만족하는 해와 밑에 식에서 만족하는 해 중에 동시에 만족하는 1,1만 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은, 자, 여기 얘도 밑에 해가 돼야 되고 여기 얘도 밑에 해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동시에 해가 막 많아야 그게 바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가 없고, 어떤 상황만 되냐면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2, 얘랑 2x 더하기 2y는 4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위에서 해는 뭐 여러가지 있겠죠, 그죠? 1,1도 있을 거고 2,0도 있을 거고 0,2도 있을 거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마이너스 1,3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정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그대로 밑에 식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1을 먼저 넣어보면 x자리, y자리에 1을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하면서
만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2,0도 넣어보면 4 더하기 0은 4 이런 꼴이 되죠. 또 0,2도 넣어보면 0 더하기 4는 4 만족하네요, 그죠? 마이너스 1,3도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은 4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의 해가 전부 다 밑에 있는 식의 해가 된다, 이런 상태죠,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식의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식을 적당히 2배를 다 해볼게요. 각 항에 2배를 해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2x 더하기 2y는 4다. 2배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러고 나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두 식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의 해가 밑에 있는 식의 해가 되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식이 같으니까. 이런 상황만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은 두 식을 적당히 몇 배 했을 때 일치하는 그런 식만 해가 무수히 많다. 일단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는 것은 상황이 이렇겠죠. 제가 해가 없는 상황에 적당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 해가 없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위의 식의 해를 찾아보면 뭐 0,3, 1,2,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막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들을 밑에 식에 한번 다 넣어보면 0,3을 여기 넣어보면 0 더하기 6이니까 이게 4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해가 아니고 1,2도 넣어보면 2 더하기 4는 4가 될 수 없죠. 아니고 뭐 2,1 넣어보면 4 더하기 2는 4가 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위에 해가 전부 다 밑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가 없는 상황에서의 또 형태를 비교해 볼 건데, 자, xy의 개수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주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적당히 2배, 전부 다 각 항에 2배를 하면 2x 더하기 2y는 6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밑에 있는 식은 2x 더하기 2y는 4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상수항만 다르고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가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냥 x끼리 같고 y끼리 같은 겁니다. 2로 다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해가 없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의 식의 해를 구하면 뭐 예를 들어 뭐 1,2다 이런 식 해를 구했다고 하면 1,2를 xy 자리에 넣으면 항상 우변이 6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식을 1,2를 똑같이 넣으면 여기는 4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 4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수항만 다른 꼴은 항상 해가 없는 꼴이 된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상수항만 다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라는 건데요. 한 번에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이러한 식이 있다고 했을 때 해가 한 개인지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xy의 개수를 맞춰주려고 위의 식에다가 적당히 3배하면 3x 더하기 6y는 9다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 식이 같아지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것 말고 바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찾는 방법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6분의 2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 해서 9분의 3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3분의 1로 모두 같죠, 그죠? 약분하면 전부 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모두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제가 상수항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3분의 1,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6분의 2,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들 둘은 같고요.
마지막에 얘는 다르죠, 그죠? 9분의 4랑 3분의 1은 다르니까요, 그죠? 요렇게 딱 되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같고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는 같고 상수항만 다르면 해가 없는 상황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가 한 개 있는 우리가 보통 푸는 연립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예시로 봤던 이 연립방정식 한번 다시 가져와 봤고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 y는 1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자, 이 연립방정식은 특징이 어떻냐? 지금 개수분의 개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그 다음에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비교해봐도 바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얘는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바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해가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연립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해가 한 개다,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자, 이 세 가지 상황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좀 전에 봤으니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x의 개수 a'분의 a 얘랑 y의 개수 b'분의 b, 요거 두 개가 바로 달라야 되죠. 이렇게 다르면 그냥 해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상수항분의 상수항, 이 세 개가 모두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가 없다는 것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상수항분의 상수가 있을 때 얘들 둘은 같고 마지막 얘는 같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상황이면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내용 익혀주시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